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죠. 거꾸로 얘기했네. 지동설 맞죠. 태양이 우주 중심, 태양이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도는 거니까. 지구 중심설은 지구가 중심이 있고 하늘이 도는 거죠.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개혁은 어떻게? 경험주의 덕분이고 수리과학 발전 덕분이죠. 그러면서 서양 우주로는 중국에도 전파가 됐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단락 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코 크게 동그라미 쳐놓을게. 이렇게 인물들 많이 나올 때는 체크해놔야 찾기 편합니다. 자, 복잡한 걸 단순화.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에서요. 잘 보세요. 수학적 전통으로 형이상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수리과학 발전이 형이상학 조졌죠. 경험주의 발전이 형이상학 혁신했죠. 수학 형이상학 혁신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과학자니까. 뭔 관심이에요. 나는 그냥 연구하고 나는 그냥 결과 내놓은 거야.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말든 심지어 그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말든 관심이란 게 없어. 왜? 그거 알아서 뭘 거야 자기가.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정치가는 아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아리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주 중심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이것들이 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동설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요. 지동설 중심했던 사람이죠. 피 튀게 싸웁니다. 그럼 과학적 논쟁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단순성 충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락을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표현했고 행성의 운성들을 뭔가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뭔가 장점인 것 같아요. 플러스 1. 단순성이 충족되었다라는 단어가 플러스 2. 뭔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또 나왔죠. 자, 이제 뭐가 나왔어? 과학계 논쟁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놓고 성경 얘기하는 순간 이제 평가원은 폭탄 맞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 시절은 어땠던 거야? 종교개혁인 이런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러한 과학계의 논쟁조차도 종교계 입장에서 그 시절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 시절의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였던 거죠. 왜 그렇대요? 이유가 여기 있죠. 지상계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법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한갓 행성의 거수자로 전락시킨 것을 여겼기 때문이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제가 아까 저쪽 끝에다 그렸던 그림 기억나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은 기억 안 나는구나. 필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죠. 서양 철학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지의 존재고 당연히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동시에 얘가 이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신들의 세상이 그대로 인간의 세상에 투영이 되긴 하지만 그림자로 투영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는 지금 단절돼 있고요. 어쨌든 인간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신의 본질에 찾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쨌든 신이 존재하고 그 그림자로서 인간의 세상이 있고 인간의 세상이 지구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하는 질서로 썼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북한이 안 넘어지냐? 걔네만의 통치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왜 중국이 안 넘어지냐? 자기만의 통치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통치 질서가 있었던 거야. 자,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별 생각 없어. 그냥 얘는 뭐 한 거야? 수학한 거야. 관측한 거야. 그랬더니 형이상학이 즉 얘네들의 기반이 그게 바로 형이상학이고 전혀 의도하진 않았으나 얘가 얘를 두드러 패게 된 거야. 이게 작살나게 생긴 거야. 가만히 있겠어요? 종교 집회는 했겠지.
그래서 넘어오세요.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안 했다? 단순히 안 받아들인 게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래.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피사의 사탑 이런 사람들 뭐 했어? 너 깜빵 갈래? 아니면 천동설 할래? 선택해. 당연히 천동설 하겠지. 뭐라고 굳이 과학하다가 내가 깜빵 가고 싶어서 과학한 게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그냥 한번 접어주면 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관측한 거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세상의 진실을 밝혀서 뭐 할 거야. 굳이 과학자가. 그러면서 3단락. 그럼 그 뒤에 과학자도 어떻게 하겠어? 퇴보하죠. 잠시. 그러니까 브라이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해봐. 과학자한테 타협을 한다니까. 어떻게?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플러스 형이상학을 상충을 피하고자. 보여요? 과학인데 씨발 나 뒤지긴 싫고 좀 타협 좀 할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케플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뚝배기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코페르니쿠스 중심으로 갔고 또 나오네요. 하지만 그는 형광펜 밑줄. 경험주의자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형이상학을 아작을 내버렸대요. 이 베이스에 의해서 누가 이제 드디어 고전역학의 집대성 뉴턴이 등장하죠. 이제. 그래서 고전역학이 드디어 이제 과학다운 과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지문이에요. 이해됐어요?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뭐야?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심지어 뉴턴도 굉장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안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진짜 드립 아니에요. 진짜. 전 진심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심. 근데 그게 한갓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종교 경전이 왜곡됐다고 보는 사람이야, 저는. 이래도 뒤지는 거냐? 아무튼 어떻게든 수습은 안 되지만 그렇대요. 자, 그리고 이 A 단락은 별도 단락으로 이 해의 가장 이슈였던 지문인 31번으로 나중에 엮을 겁니다. 지금 처리 안 할게요. 됐죠?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결국 주제를 보면요. 뭐였던 거야? 그렇죠. 경험주의가 수리과학이 형이상학을 아작냈다. 수리과학이 형이상학을 아작을 냈다.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아작을 냈다. 야, 3번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주제지. 모든 단락에서 경험주의, 수리과학이 형이상학 박살냈다. 수학이, 수리과학이 경험주의가 형이상학 박살냈다. 경험주의가 형이상학 박살냈다. 됐어요? 모든 단락이 3번 반복됐으면 이게 주제라고. 이게 그래 주제라고요. 경험주의, 수리과학이 형이상학 박살냈다. 철학이라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형이상학 박살냈다. 동양으로 치면 뭐야 이게? 이죠. 얘는 기죠. 기가 이를 아작을 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이과가 종교를 박살냈다. 문간 여기 못 꼈어요. 미안하지만 이과가 종교를 박살냈다. 됐습니까? 계속 봅시다. 자, 이제 1단락 세팅대로 뭐가 나올 차례냐면 이제 중국 얘기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저는 색깔펜 바꿔가지고 그냥 여기 1단락이라고 써버릴게요. 이제 중국의 상황, 동양의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서양 과학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현역 같은 거에 채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 이 시현역 키워드 딱 하나 때문에 이 다음에 3월 학평에 시현역 지문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엮여 있어. 수능, 교육청, EBS가. 근데 밥 먹고 들여다보는 건 나아요. 진짜 난 요즘 슬픈 게 뭔지 아냐? 꿈에서 이래. 꿈에서 교재 쓴다니까?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아침 일어나면 교재가 안 써져 있어. 혹시 너 그거 알잖아. 과제를 했어. 8시간 동안 숙제를 했거든?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꿈 꿔봤어요 혹시? 그런 꿈에서 살아. 그럴 정도로 들여다봐요. 맨날 진짜. 그럼 어떻게 돼? 보여. 뭐가? 이런 게. 자, 그러면서 잠깐 뭔가 떡상이 됐나 싶었는데 그러네. 얘네 브라에 케플러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시현역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장점 보였지만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잠깐만, 너희 보니까 이 새끼들 이거 불온한데? 야, 과학에 불온한 게 어딨냐? 근데 불온하대요.
새끼 너희가 금메달을 따려고 해? 불온한데가 되는 거라고.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씨발 좆됐네.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 모가지 날아가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적절히 관계를 좀 맺어보자. 회통하려고 한다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관계 맺으려는 키워드로 이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리학 때문인 거예요.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됐어? 아니 그렇잖아.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한 발만 더 얘기하는 순간 난 이제 날아갈지도 몰라. 이유는 알죠? 제가 의대와 이대를 얘기하는 순간 존나 위험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얘네도 비슷해. 성리학 잘못 건드렸다가 뒤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혀 조심해요. 혀 지금 많이 제가 혀를 좀 너무 많이 나불려서 좀 불안한데 이 당시 사람들도 혀 함부로 못 나불대는 거예요. 이제 야 근데 이건 과학인데 도대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도 참 고민이 많았나 봐요. 17세기에 웅명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방이지 씨도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일단 성리학 기반으로 중국 우주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까 표 기억나죠? 성리학 나머지는 잡것들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성리학 나머지 실학 뭐 이런 거 다 잡것들이야. 얘네도 성리학 기반에서 얘네들을 다 잡것들로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성리학 기반의 이런 서양과학 재해석하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어요. 나머지는 쌉소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쌉소리냐?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의 천문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는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네르기파라고 여러분 혹시 알아 이거? 이렇게 전혀 모르는 거야 너희 세대는 모르는 만화일 수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갑자기? 좀 도와줘봐라. 진짜 안 나오네? 그냥 제가 그릴게요. 왜냐면 이런 거야 이제 일본 만화 중에 그런 게 있어. 나중에 검색해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 필살기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뭐를 쏴요. 뭐를 뿅 쏘는 건데 이게 빛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에네르기 장풍이에요. 그래서 에네르기파라고 하는 거고 에네르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일본 애들 발음을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하듯이 에너지, 얘네는 에네르기야. 이건 동양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알겠어요? 동양에서 에너지가 기야. 알겠냐고. 기. 여러분 이제 한방병원 가면 침 맞고 그 기라고 기. 무슨 얘기예요? 동양에선 기를 빛이라고 봤다고. 광자. 빛이라고 그 빛. 광자를 동양에서 뭐로 봤다고? 기라고 봤다니까. 기. 그냥 미신이고 비과학이란 얘기예요. 그냥. 쌉소리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냥 쌉소리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어떻게든. 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3단락. 17세기 후반 왕석천 씨와 매문정 씨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래? 또 옆길로 샜네. 항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너희가 주장하는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거. 지구 구체설 중국 거.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래? 야 들어봐 봐봐. 밑줄 안 칠 거야. 그냥 봐. 하늘이 땅의 네모퉁이를 가릴 수 없다. 무슨 얘기야? 무한대다. 무슨 얘기야? 지구 구체설이다. 증자가 이미 지구 구체설을 주장한 거야 이 새끼들아. 너희 서양은 우리 거 갖다가 베낀 거네. 한복 우리 거 갖다 베꼈네. 김치 우리 거네. 그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때부터. 언제적 지문인데 이러죠? 19학년도 지문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얘네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4단락 봅시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을 해통했던 매문정의 입장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중화 사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결말은 멸망. 끝. 됐죠? 이런 질문이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중화사상이야, 여기는. 얼마나 얘네가 헛짓을 많이 했는지.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뻔해졌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필긴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짜 과학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 2, 3, 4달로 정리가 됐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서 서양 근대과학 기술이 들어오면서 시연력 같은 참 좋은 것도 들어왔지만 이제 성리학의 얘가 위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성리학 입장에서는 이걸 방어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 네,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면서 성리학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불온해. 너희 제대로 좀 처리 한번 해보렴. 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를 1단락이라고 보면 여기 2단락에서 웅명의 방이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리학 기반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성리학, 당연히 이거. 동시에 중국의 나머지 이거. 이런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왔죠. 2단락 첫 줄,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면서 이상한 쌉소리 같은 걸 내요. 예를 들면 빛이라는 건 말이야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기라는 거야. 이렇게. 3단락. 얘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왕석천 씨와 매문정 씨가 있었는데 얘네도 나름대로 경험주의 수리과학을 가져왔지만 자신들의 성리학 같은 거를 아작내는 데 쓰고 기존 사상을 변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중화사상으로 갔어요. 이게 오른쪽 3달러. 마지막 이 중화사상은 뭐가 됐어요? 국가 공식 입장이 됐어요. 이런 지문이야. 됐니?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냐면 평가원이 그렇다고 비판적이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까 54페이지 풀어오라고 했었죠. 이 지문은 동양의 근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18학년도 출제됐었던 동양 서양 철학 특히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을, 영혼 존재에 대한 주장을 옹호하는 형태의 지문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을.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1분 1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쌤. 한 번에 잡히면 2분 잡아주시고. 자, 같이 봅시다. 27번. 항상 이런 문제는 신용이고 뭐고 아니면 그냥 주제랑 구조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주제 구조 잡아볼게요. 자, 1번. 서양 우주론. 주제 맞죠?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자, 1단락에 세팅된 내용 맞고 언급된 거 맞아요. 오케이. 2번. 서양의 우주론 때문에 중국 우주론 영향 받았고 변화 과정 쭉 글의 주제죠? 아, 틀렸구나. 정답 2번 끝. 됐죠? 주제구조 빡세게 잡고 있으면 그냥 확신 정답 2번 끝입니다. 주제구조를 빡세게 못 잡았기 때문에 단어가 안 보이고 실수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왜? 처리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실수 확률도 당연히 매번 생기겠죠.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서양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한 사람들 뭐 많았어. 많았어. 그 다음에 중국의 서양 우주론을 전파하는 사람? 뭐 서양의 선교사 누구 있을까? 그런 건 없었어요. 오케이. 어쨌든 근데 봐. 내가 방금 이렇게 말하고 넘어간 이유는 실제로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제 구조가 잡히면 그냥 얘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제 구조가 잡히면 그냥 얘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속 볼게요.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자체는 맞잖아. 봐봐, 이게 글의 주제라니까. 둘 다 경험주의에 의해서 형이상학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경험주의에서 형이상학, 중국의 형이상학 2, 성리학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요. 하지만 얘네가 온전했지, 중국은. 그래서 어떻다고? 보세요.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 정립 과정. 이게 글의 주제예요. 이 주제에서 어떻게? 그렇죠.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교정하려고는 했었죠. 혹은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에 대한 고민은 했었죠. 2번 선지 볼게요.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얘가 들어와서 이런 거 했었잖아. 이게 글의 주제 구조잖아요. 3번 선지. 중국에서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그렇죠. 이게 오른쪽 일단락의 초반부 TS인데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시연력 같은 것들은 국가 채택했다는 내용이 나올 건데 모르겠으면 좁히고 발췌독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차피 안 보였을 수 있고 그럴 땐 좁히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였는지는 모를 거야. 왜? 얘네가 처음에는 성리학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국의 우주론까지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18세기인지 뭔지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면. 근데 봐. 역시 주제는 정답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험주의가 형이상학 박살내는 거라 그랬어. 서양은 박살냈죠. 중국은 그러려다 말았던 것 같다. 그럼 봐. 서양에서는 경험적 추론에 의해서 우주론, 경험적 사고에 의한 우주론 나왔죠. 근데 봐. 경험적 사고에 의한 우주론, 경험적 사고에 의한 형이상학에 대한 문제제기, 고민들, 동양서양의 차이점이요, 공통점이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아예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박살내면서 갔지만 동양에서는 그렇게까지 극복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봤을 때 서양, 중국 할 거 없이 경험적 추론에 의해서 우주론 자체가 제기될 수는 있는 거지. 변혁되진 않았더라도. 그 정답 5번인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더 거시적으로 놓고 보니 결국엔 뭡니까? 글의 주제인 뭐라고요?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건드리긴 했다. 반면에 서양과 동양에서는 차이는 있었다. 됐나요? 건드리긴 했지만 변혁까지 나간 건 서양이고 중화사상으로 간 거는 동양이고. 됐죠? 결국 글의 주제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평가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정보 처리가 훨씬 더 정교해지거나 정확해지거나 여러분의 사고가 좀 더 확장되거나 발전되길 의도하는 형태로 선지 구성이나 문항 구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홀수형, 짝수형 다른데요. 문제가 다 다르지 않아요. 선지 배치가 다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사고에 영향을 주시는 선지 배치는 비슷합니다. 계속 볼까요? 29번. 잘 봐요. 서양 우주론은 잘 들어. 주제가 뭐였어? 아까 우리가 그렸지만 구조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변혁하는 게 큰 틀인데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으나 얘네들에 의해서 잠시 퇴보하면서 브라에는 천동설, 지동설 논쟁에서 좀 더 천동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었죠. 하지만 케플러는 아무리 봐도 지동설인 거고 뉴턴 와서 확립이 된 거잖아요. 이 흐름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1번 선지 보세요.
왜 내가 저렇게 설명을 해줬냐면 이거 풀라 그러잖아. 이미 습관적으로 발췌독을 한 친구들은 이미 여기서 죽어나. 왜? 항성 청구가 고정되어 있나? 잠깐 항성 청구는 어디 있었지?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견해인가? 천상계 지상계를 대립시킨 건가? 그게 형이상학 토대인가? 이러고 있다니까. 언제 찾을래?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잖아.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봐. 2번 선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형이상학이잖아. 단순성 이런 내용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뭐 단순성인지 뭐 어쨌는지 많은 수의 어느 선인지 모르겠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왜? 어차피 주제는 우리의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 확률이 87%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3번 선지. 지구와 태행성이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뭔 소리지? 양립이 된다고요? 이건 확실히 틀렸죠. 맞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형이상학이 있었고 맞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경험주의가 있었고 경험주의가 형이상학 아작내는 건 또 어떻게 양립이 가능합니까? 3번은 확실히 틀렸죠. 4번 선지.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이의 우주론은 자 봐.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가 중심에 있는 천동설 모형이야. 왜 천동설 모형으로 갔어요? 얘네들 때문에. 맞죠? 형이상학 때문에. 정답 4번이네. 전체 흐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발전시키려고 했던 흐름이 얘네 위에서 그리고 브라이에서도 태보. 얘는 형이상 눈치 보느라 과학 제대로 못했고. 이런 서양 과학사의 전개, 발전, 흐름을 글의 주제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잡고 있어도 자연스레 4번 그러네 보인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발췌독 해보세요. 4번. 정답 4번이지 뭐. 근데 발췌독 해도 모르겠으면 그건 애당초 읽을 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고 지금 표정들이 되게 묘한데 이 수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대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수업이고 어려우시면 얘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제발. 제발 얘기하세요.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이에요. 그럼 봐 이제 서양 얘기했으니까 이제 중국 얘기할 차례야. 그럼 보세요. 당연히 보세요. 서양 과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했겠지. 맞죠? 이게 전체적인 주제, 구조,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있는 얘기고요. 2번 선지. 서양의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 전세에 수록되었다. 모르겠으면 물음표예요. 왜? 세부 내용이거나 뭔가 정보를 꼬아놨으면 판단이 안 되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저랑 같이 제대로 읽었다면. 자, 방이지는 무슨 얘기 했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 좀 이따 확인해. 매문정도 무슨 얘기인지 확인이 안 돼.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좀 이따 확인해. 근데 봐. 중요한 건 뭐야? 그래. 보세요. 성리학. 이게 뭐예요? 서양으로 치면 형이상학이죠. 글의 주제는 뭐였다고? 이거였다니까. 봐. 글의 주제는.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박살내는 과정에 서양은 결국에는 경험주의한 번역이 이루어져 있고 동양은 형이상학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번역이 안 이루어졌다니까. 영향은 받았을지언정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그럼 여러분 30번에 5번 선지 보세요.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자 보세요. 성리학 기론이야. 근데 얘는 봐. 성리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 아니니? 그런데 얘를 기반해서 얘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우주론, 나머지 사상들을 인정했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 성리학이 실학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학 사상사를 바탕으로
이 지문이 어떤 퍼즐에 어떤 조각이 있는지가 보이면 이런 게 이상해지는 거고, 그래서 좁히고 들어가 보면 있네.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 됐죠. 좁히고 발췌독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답이 보이는 거지. 이 정도 처리를 하지 못하면 좁히고 발췌도 죽었도 안 돼요. 그냥 운으로 푸는 거야. 운 좋게 보이면 풀고 아니면 다 틀리고. 그래서 성리학 기론에 기반한 학자들은 어떻게? 중국 고대 문헌은 저리 꺼지세요. 왜? 그건 기니까. 성리학이 이니까. 조선에서도 성리학이 이고요. 실학이 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성리학 기론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얘를 아웃시켜겠죠. 그렇지. 성리학 기론을 근거한 학자들은 뭐가 근거겠어? 성리학이 근거겠지. 성리학이. 성리학 근거로 수용하려고 했겠죠. 당연하지. 이해됐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는 게 있어야 사고를 하지. 야, 덧셈 뺄셈 고셈 나눗셈도 모르는데 어떻게, 야, 덧셈 뺄셈 고셈 나눗셈도 모르는 애들, 1차 방정, 2차 방식 모르는 애들이 그런 애들 상대로 어떻게 수학으로 논리적 사고를 묻습니까? 국어 알아도, 국어 몰라도 된다고요? 좋아. 아는 게 없는 애들한테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물을 거야? 국어라는 시험으로? 뭘 알아야 얘기를 하든 말든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기출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문학에서 지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문학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고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자, 이거 필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필기해 주세요. 여기 다시 1분 사진 찍어 주시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필기 놓친 거 필기하시고, 자, 끝난 사람은 뭘 풀어주셔야 되냐면 31번을 풀 건데, 저 잠깐 오세요. 여러분 31번은요. 뭐 연계냐면 얘 연계예요. 얘. 44번. 오케이? 가군동량 보존법칙. 오케이? 얘 연계야. 얘 연계. 근데 이 반은 얘를 자세히 다루는 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풀고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딱 10분만 드릴 테니까 왜 이거 연계라는지 생각하면서 보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업 내용이 좀 벅찬 학생들은 그냥 방금 필기만이라도 복습해 주셔도 좋고, 따라올 만했던 학생들은 44페이지와 방금 다뤘었던 이 지문에 31번 문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자, 지금 시간은 50분이고요.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44페이지 풀어보실 분 풀어보세요. 일단 사단락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현관펜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요. 만류인력에 대한 정의인데 두 질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크기라는 거는 두 질점의 질량이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세 번째, 이거는 구대칭이다 밀도가 균질하다는 원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과학에서 이론 확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적 상황이죠. 다시 하면 그 만류 인력은 어떻게? 이렇게 보겠대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리학회가 난리칠 게 없어요. 왜? 아니 봐봐. 지금 물리학회가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기 2번 이 2번 문장을 얘네는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m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R제곱이다 분모에 있는 거는 R이 아니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답답한 얘기인 게 R이나 R제곱이 이 보기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랑 비슷하게? 여러분,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잖아. 완전한 구대칭이 아니에요. 근데 지구를 완전한 구대칭이라고 전제하고 보잖아요.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데 밀도가 완전히 균질하다고 보잖아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보잖아요.
아까 우리 MVR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마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MVR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보는 거잖아. 특히 고3 수능 시험, 국어 수능 시험이야. 국어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다고 한 거를 물리학회가 야, 그거 틀렸어.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야. 아, 누가 모르냐고. 누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질점, 질량의 곱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근데 왜 수식을 안 써줬을까? 그건 알겠는데 주어진 정보 가지고 한번 처리해보는 능력을 묻고 싶은 거야. 되게 웃긴 사람들인 게 지들이 아는 게 나오면 주어진 정보는 무시하고요. 지들이 몰라서 틀리면은 혹은 지들이 모르는 정보는 막 주어진 정보 갖고 풀라 그래요. 제발 좀 수능 국어 좀 이해하고 봅시다, 우리. 자,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주어진 상황. 다시 한번 세 개의 정보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질점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질점. 무슨 얘기냐? 지구는 굉장히 크잖아? 근데 지구를 잘게 쪼개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이 뭔가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만류인력의 크기라는 것은 당연히 질량의 곱, 비례곱, 제곱에 반비례하겠다. 질량, 제곱, 그 다음에 질량과 거리의 비례, 반비례 관계다를 정의한 거고 세 번째는 잘게 쪼갠 거를 다시 시그마로 다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야. 그래서 1번 질점으로 고민하겠다. 2번 질량, 거리. 3번 쪼갰다가 더하겠다. 다시. 그래서 지문 내용은 A 내용은 1. 질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겠다. 2번 라지엠 스몰 m 곱과 R 제곱의 반비례하는 걸로 보겠다. 3번 뭐라고요? 시그마 잘게 쪼갠 놈은 전체라고 보겠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세 개로 정보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 더. 1번은 질점이면서 소로 당기는 힘이다. 질점이면서 소로 당기는 힘이다. 됐죠? 이 세 가지 전제가 A에 나와 있던 정보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당연히 보기는 그림 이하라고 한 거예요. 자, 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원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차원인 거죠. 9니까. 아니, 평면에다가 9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일단 짜부 시켜가지고 계속 볼게요. 부피요소라고 보겠다는 거. 왜? 3차원이니까. 아시겠죠? 3차원 부피잖아. 밑변. 밑변, 높이, 이런 것들 해서. 그래서 그 부피 요소들의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피 요소들을 우리는 이제 점으로 2차원이니까 찍혀서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동글동글한 하나의 작은 구 혹은 하나의 작은 입자 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 요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이것들이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한 겹으로 배열이 돼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밑줄 치지 말고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쪼개볼 수 있고 부피 요소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구껍질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서 이룬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기 얘네들 아유 너무 크다. 얘네들 하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이죠. 부피 요소들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어 껍질을 이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때 이해하면 돼. 그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때 부피 요소는 뭐야? 야, 이걸 모르더라. 진짜 심각하게. 애고생들이 몰라 이거를. 자기 과학한 적 없대. 이거 초딩 잼민이도 아는 거잖아. 결국 뭐예요? 부피 요소를 질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부피 요소는 질량으로 볼 수 있다. 왜? 부피가 뭔데, 여러분? 부피가 뭔데? 다시. 밀도가 뭔데, 밀도가?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
그럼 여기다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 질량이 나오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피와 밀도를 곱하겠다. 그럼 질량 나오잖아. 이해됐어? 결국 부피 요소라고 했지만 질량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 풀라고 한 거야? 얘 풀라고 한 거야. 보여요? 이미 얘를 풀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보겠다? 하나하나를 쪼개서 질량 요소라고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질량 요소 하나하나를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걔네는 전체다. 이미 이런 사고를 연습했던 거야, 애들은. 기출에서 평가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갖다 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이거 반을 따로 만들든지 할 거니까 지금 따라와야 돼. 인생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야지. 예비고일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되지. 2반 말고 몇몇 얘기하는 거, 몇몇. 사실 2반에도 몇몇은 그렇진 않아. 혹시나 싶어서.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난 되게 웃겼던 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공법 가르쳐줘요. 이 문제 풀면서 멘탈 터져갖고 쌍욕해. 어이가 없는 게 그건 능력 부족이야. 제발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쉽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 지금. 보여요? 만류 인력의 총합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읽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읽는 거야. 그 능력이 없는 거라고. 자,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려워요? 양파 몰라? 부피 몰라요? 질량 몰라요? 이게 왜 어려워? 두 번째 보세요.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 이 점 하나하나들 같은 밀도라고 봤으니까 질량 하나하나 같겠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나의 국껍질을 구성하면, 그러면 지금 파란색 국껍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 부피 요소들의 그 외부에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럼 보세요. 여기는 P가 있으면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당기고. 맞죠? 하나씩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뭐라고 하겠대? 원래는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겠대요? 자, 그 구의 껍질 전체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으로 꽂겠대. 무슨 얘기야? 이 점들 하나하나를 이 원 O에다가 블랙홀로 모아주겠대. 그래서 점 하나하나에서 다 당기는 거랑 얘 두 개 당기는 거랑 같다고 보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별 내용 아니야. 제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과학을 안 해서 그래. 이제 이건 과학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지금 구가 있고, 여기에 너무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질량 요소로 얘가 이루어져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 질량 요소들이 여기 있는 P라는 질점을 잡아 당길 거면요, 1번 구, 2번 구, 3번 구, 4번 구, 5번 구, 6번 구, 7번 구, 8번 구, 9번 구, 이걸 다 세야 되잖아. 9개의 힘을 세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겠다. 이걸 중심에다 몰아넣겠다. 그래서 이 P라는 원래의 질점과 이 전체들을 여기에다가 블랙홀로 몰아넣고, 껍질을 여기다 싹 다 블랙홀로 몰아넣고 이 두 사이의 힘으로 구하겠다. 그걸 두 개를 이 9개나 이거와 이 질점과 얘 사이의 힘을 같다고 놓고 보겠다. 이게 보기 내용이라니까. 안 될 거 없잖아요. 왜? 얼추 거리의 평균 재면 여길 거니까. 정확하게 R제곱의 평균은 아니겠지만 얼추 거리 아래 평균은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얼추 비슷하니까 중점으로 놓겠다라고 한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냥 그 얘기 한 거야. 다른 얘기 없어. 그냥 일단 이거 가로 1번 설명해 준 거야. 부피요소 하나들이 국껍질을 구성하면 그 하나하나들이 P를 잡아당기는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 될 거잖아. 근데 다 구하기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겠대? 그 하나하나, 아까는 9개였죠? 걔를 중점에 다 모아버리겠대.
그 하나하나 9개였죠? 이 9개를 여기 싹 다 모아버리겠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9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 하나를 동일하다고 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 하나가 스몰 m이라고 볼게. 그럼 여기는 9m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m이라고 쳐보자. 여기가 m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1번 m, 2번 m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얼추 9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를 싹 다 평균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리의 평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9m을 하고 몰아놓고 얘랑 두 개랑 따졌을 때 얘 힘하고 얘 힘하고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왜?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하지만 거리들의 중점, 얼추 평균은 여기 중점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 놓고 보겠다.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겠다라고 한 게 이 내용이라고 지금. 부피워서 하나하나들이 구껍질을 구성하면 그 하나들이 피를 잡아당길 만류인력 다 구해야 되는데 9번 구해야 되는데 한 군데다 몰아놓고 평균점에다 몰아놓고 한 방에 구하겠다. 두 개 힘 같다라고 놓을게 이랬죠. 이번 선지. 이래서 구의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피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자 껍질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잡아당기는 것 같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거예요. 자, 이 파란색 껍질이 파란색 점을 잡아당길 파란색 껍질이 그러면 파란색 껍질이 피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 파란색 껍질이 그럼 파란색 껍질 가지고 피 구해야죠. 두 번째, 녹색 껍질 가지고 피 구해야죠. 세 번째, 빨간색 껍질 가지고 피 구해야죠. 그렇게 구하면 얼마나 구할 것들이 많겠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다 때려 넣을게. 구 전체를 여기다가 다 때려 넣을게. 그래서 구하겠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지금 구가 있어요. 빨간색 껍질, 주황색 껍질, 노란색 껍질, 녹색 껍질, 파란색 껍질. 이거를 각각 어떻게 구해야 돼? 질점 P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 구하고 두 개 구하고 세 개 구하고 네 개 구하고 다섯 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대? 그냥 여기다 싹 다 때려 넣어가지고 자 빨간색을 예를 들면 이 빨간색을 M이라고 하고 주황색을 2M이라고 하고 노란색을 3M이라고 하고 녹색을 4M이라고 하고 얘를 5M이라고 했을 때 얘 각각의 하나하나 다 구해줘야 되는데 얘를 전부 다 어디로? 중앙으로 싹 다 넣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얘를 15M이라고 놓고 여기 있는 M하고 만류인력 구하겠대. 그랬을 때 얘 힘이나 얘 힘이나 같다고 놓고 보겠대. 왜? 얼추 비슷할 거니까. 왜? 거리의 평균이니까. 됐어요? 아직도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준 거야. 자 결국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런 질점 하나하나들이 다 P점을 잡아당기는 구 전체 질점 하나하나들이 P를 잡아당기는 힘 어떻게? 중심에다가 블랙홀로 다 때려박고 구하는 거랑 같다고 놓겠대. 됐어?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 생각하지 마. 그냥 들으라고. 어차피 생각 못해서 틀렸잖아. 들어 그냥. 듣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고민해야지. 씨발 뭔 소리지? 그러면 어차피 이해가 안 되지. 어차피 이해가 안 돼서 틀렸잖아. 계속 봐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그럼 끝났어. 간단한 거야. 무슨 얘기냐. 진짜 간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면 얘기고요. 자 원래는 이런 구입니다. 이제 구. 이 구와 질점이 있어요. 이 구와 질점 P와 구 라지 M 사이에 만류인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해야 되니? 질점 하나하나를 다 구해줘야 돼.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하겠대? 그렇게 구하지 말고 중점에다가 다 때려 박아 놓고 얘랑 얘 사이로 구하겠대. 그 얘기야. 왜? 거리의 평균이 얼추 중점일 거니까. 이해됐어? 그냥 그 얘기한 거야. 됐어요? 봐봐. 무슨 얘기예요? 총합은 중점들을 중심 O에다 놓고 보겠다. 총합은 중심 O에다 놓고 보겠다.
총합은 중심 O에다 놓고 보겠다. 됐어요? 그리고 만류 인력은 작용 반작용. 즉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서로 같다고. 오케이? 끝.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밀도가 균질하다. 당연한 얘기 해준 거고 이상적인 경우.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굽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도 같은 두께다, 균질하다, 그냥 이상적인 상황 세팅한 거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의 굽껍질이 태양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은 굽껍질의 반지름이 크면 만류 인력도 커지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그림 이해하라는 거야. 응? 여러분은 그림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어, 이건. 보세요. 자, 빨간색에 질점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갔어요. 주황색이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들어갔어요. 반지름이 커질수록 당연히 질점은 많이 들어가겠죠. 됐어? 맞는 선지. 이해돼요? 질점이 봐봐. 반지름이 커질수록 당연히 질점들이 많이 들어가. 부피도 커지니까. 이해됐어? 반지름이 클수록 질점이 많이 들어가고, 다시 반지름이 커질수록 질량들이 커질 것이고, 질량들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만류 인력도 커져야죠. 이해됐니? 그림 이해하는 문제라니까.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면 걔네 이거 잘 풀걸? 왜? 딱 봐도 지금 보세요, 여기 여러분. 딱 봐도 봐봐. 첫 번째 반원에는 들어가지도 않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해됐어요? 당연히 반지름이 커질수록 질량 커지고 만류력 커지겠죠. 오늘 이러다가 아직 시간 괜찮아. 이번 선지 볼게요.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 정답 2번 끝이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릴 줄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자, 봐. 자,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자,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있어요.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임의상 지구가 질점, 자, 1번, 자, 질량 M 하나, 질량 M 하나,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구는 두 개. 말도 안 되지만 태양은 얼추 9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중심에서 2번 선지 지구 전체를 잡아당긴다는 건 이렇게 하나, 두 개예요. 맞죠? 반면에 지구 중심의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을 잡아당기려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세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가 같습니까? 다르죠. 정답 2번 끝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풀 줄 모르는 거라고. 정보 처리를 할 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배우라고 그냥. 배우셔서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꼭 이제 다른 선지 물어봐요. 해줄게요. 이거 캡처할 거고 좀 이따 필기 드릴게요. 3번 선지.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중심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적으로 치환을 하겠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지. 자, 여기에 자 3번 선지예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 달을 또 루나라고 할게요. L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전체 질량이 라지 M이에요. 전체 질량이 스몰 M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는 하나를 갖다가 막 구해야 돼. 자, 그렇게 구하나 어떻게? 너희 내가 블랙홀로 한 점에다 모은 라지 M, 너희 블랙홀로 한 점에다 모은 스몰 M, 두 개 사이의 거리로 놓고 보나? 같다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같냐라고 물어봤잖아. 같잖아. 보기에서 어떻게 했어? 중점으로 몰아 넣어버렸잖아. 그래.
그래서 얘는 보기 기준으로 처리가 됐느냐.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래. 의도가 다 있는 거라니까. 1번 선지는 너희 그림 이해했니? 3번 선지는 보기 이해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요? 2번 선지는 너희 그림하고 지문 같이 엮어서 이해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별다른 문제인 줄 알아요? 그냥 이런 문제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고 틀리나 하는 거지. 그걸 4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전 국민이 만점자 28명 되면서. 자, 4번 선지 보세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이 그 부피 요소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보세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 태양의 그 부피 요소. 그리면 이해가 돼. 그리면. 사실 아까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는 질량 2개가 있다고 칠게요. 말도 안 되지만 태양은 지구 질량이 9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보세요. 자, 4번 선지. 태양을 구성한 하나의 부피 요소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질량, 힘은 2개죠. 근데 이 힘은 뭐라 같대? 거꾸로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와 그 태양의 부피 요소 2개네요. 2개 같네요. 4번 선지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림하고 매칭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물리할 때 그리잖아. 화학할 때 안 그리냐? 화학할 때 분자 구조 안 그립니까? 물리할 때 안 그립니까, 여러분? 수학할 때 그래프 안 그립니까? 똑같은 거야. 그렸어야 이해가 된다고. 왜 그려줘요? 물리니까. 이가 아니라 기잖아.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거잖아요. 물리 법칙에 대한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럼 그려놓고 봐야지.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자,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표면 높이 H.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R이랍니다. 그리고 높이 H만큼의 뭐가 띄어져 있나 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스몰 m하고요. 질량이 라지 M인 지구는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질점 하나 놓고 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얘를 블랙홀로 몰아넣고 보자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가져왔네. 당연히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R 플러스 H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질량은 스몰 m, 여기 있는 질량은 라지 m이 되겠죠. 이렇게 취안에 생각할 수 있겠잖아. 원래대로 생각하나 블랙홀로 몰아넣고 생각하나 같겠다. 보기 내용 그대로 적용. 정답 2번 끝. 이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 저 이미 다 풀었던 거여서 존나게 쉬운데요. 집중이 안 돼요. 이래버리니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툭 쳐놓고 베이스를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게 이 시점의 최선이긴 해요. 왜? 그렇다고 이미 풀었고 쉬웠던 거를 계속 루즈하게 끌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수능의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3년짜리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고일부터 차근차근 내신부터 해가지고 쌓았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이라도 만났고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찾는 건데 서로 고생할 수는 있어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갈 겁니다. 자, 02권 있는 학생 02권 펴주시고 없는 학생은 프린트를 드릴 거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114페이지에 2020학년도 6월 평가 만점자가 65명밖에 안 됐었고 거기에 한몫을 했던 게 바로 토지라는 소설이에요. 114페이지 토지라는 소설 풀어보겠습니다. 이 교재 114페이지고 없는 학생은 뒤쪽 가면 프린트 있습니다.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풀이 시간은 오늘 별로 시간이 없어서 8분 드릴게요. 33분부터 시작을 딱 하겠습니다.